네, 여러분 지난 한 주 명상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 마음 공부는 꾸준히 수행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MPPT 마음 공부는 힐링보다 성장이다. 어떤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힐링에서 그칠 게 아니라 고기를 이렇게 받아 먹는 거에 그칠 게 아니라 내가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겠다. 그러려면 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그게 성장입니다. 무슨 뭐 경제개발 성장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내면의 성장입니다. 그럴 때 그 행복이 정말 진정한 온전한 행복이고 지속 가능한 행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 이번 주도 배우고 다음 주 마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마음 챙김을 다룰 텐데요. 그 마음 공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난번에 그 첫 주에 그 인디언 말 타는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좋은 기회로 삼자. 이제 우리 내면을 공부하자. 우리가 바깥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자신은 발전을 못했다. 우리 내면의 성숙면에서는 뭐 10,000년 전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나. 물질적으로는 뭐 10,000년이 아니라 뭐 1,000년 전 사람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발전을 이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개 있죠. 뭐 호모 사피엔스, 뭐 더 정확하게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입니다만 또 호모 파베르, 뭐 만드는 인간의 특징, 또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이런 게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21세기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수행하는 인간 이런 말이 나오면 좋겠어요. 호모 스투디움 뭐 이렇게 될까요? 뭐 공부하는 인간, 수행하는 인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문명사적으로도 우리 인류가 이제 좀 변화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거창합니다만 마음 공부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그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또 지난주에 이제 공부했던 거 마음 공부는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인데 동기상태 이론 우리 욕구 없으면 웰빙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다.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구성주의 내 경험은 만든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주고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다. 또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우리 정보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은 무한히 크지만 우리 마음의 무대, 의식 공간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 처리가 굉장히 편중돼 있고 공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유념해야 되고요. 마음사 이론. 내 마음 안에는 여러 나들이 산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내 내면의 여러 나들과 회원을 하고 원한을 풀고 화평하게 상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내 마음 기술, 마음을 다루는 기술인데 마음을 다루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쉬는 기술, 명상, 마음을 보는 기술, 마음 챙김, 마음을 또 보고 쉬기만 하면 안 되죠. 쓸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긍정 심리의 마음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게 마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명상 수행, 마음 챙김 수행, 긍정 심리 수행 이런 수행법들이 있다. 그 중에 명상이 있고 마음 챙김이 있고 긍정 심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은 뭐냐? 좀 어렵게 표현하면은 이제 순수한 상의주의예요. 우리가 보통 그 밖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안을 본다는 의미에서 메타 그래서 이제 상의주의다. 근데 그 상의주의인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에서 순수한 상의주의고요. 그래서 마음을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다. 마음을 본다. 쉽지 않아요. 보통은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을 많이 봐서 문제예요. 자기 마음 속에 갇혀 있어. 근데 그것이 이제 있는 그대로 보질 않아서 그래요. 메타는 됐는데 그 상위주의는 됐는데 순수하지 않아. 배어하지 않아. 그래서 늘 자기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그 씨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바깥으로 돌려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명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감각에 깨어있게 하고 감각에 깨어있게 함으로써 이런 복잡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는 점에서 그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의 기초죠. 근데 그 힘을 바탕으로 내 마음을 본다, 나를 본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 수행할 때는 우리 불가에서도 그렇고 그
그 자신반조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은 마음챙김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제 그 전에 쓰던 말로는 자신반조. 내 마음을 돌이켜 본다는 거죠. 내 마음을.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의 생각, 욕구로 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에서 봐요. 내가 짜증 속에서 세상을 보고 그럼 세상이 짜증으로만 보이겠죠? 구성주의. 또 내가 불안할 때는요. 세상이 불안해요. 어떻게 되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우울할 땐 세상이 우울하고요. 내가 화가 나면 세상이 정말 화가 나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구성주의. 내 경험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박조건만이 아니라 내안조건이 함께 만들기 때문에 바깥에 대한 내 인식도 나의 내면에서 달라져요. 우울할 때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우쭐하거나 또 편안하거나 기쁘거나 또 사랑에 있을 때 그때 세상은 또 달리 보이죠. 여러분이 사랑 속에 있을 때 세상은 정말 장밋빛이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마음에서 세상을 봐요. 그 마음챙이는 뭐냐? 그 마음을 봅니다. 과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시청자분들 중에 짜증이 났을 때 짜증나. 짜증나는 거 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챙김 한다면 짜증나는구나. 내가 짜증을 보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불안을 봅니다. 우울하면 우울을 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봅니다. 내가 우쭐할 때는 우쭐댈 때 우쭐대는구나. 우쭐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편안할 때는 편안한 줄 압니다. 내가 기쁠 땐 기뻐하고 있음을 압니다. 내가 사랑 속에 있을 때는 사랑하고 있음을 사랑의 마음임을 봅니다. 이렇게 에서로부터 을로 가는 것. 이것이 일종의 마음챙김이다. 자신반조다. 내 마음을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나의 객관화입니다. 나의 객관화. 이 리모트 컨트롤, 리모컨 보듯이 이 리모컨을 보듯이 내 마음을 대상화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내 몸과 마음, 나라고 할 땐 내 몸과 마음이잖아요. 내 몸과 마음을 객관화해서 본다. 또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탈동일시라고도 해요. 동일시가 아니라 탈동일시. 보통은 동일시해요.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몸이 나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내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n분의 1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만을 나로 이제 강하게 그 속에 딱 붙어 있을 때 동일시했다 그래요. 동일시. 영어로는 이제 그 우리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할 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그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왔다고 할 수 있죠.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게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나와 동일시한다. 이 동일시는 재밌는 게 그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명품 그런 말 아무거나 들어도 되나요? 무슨 뭐 루비똥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루비똥 가방을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것과 또 동일시돼요. 누군가가 그 가방에다 누가 칼로 흠집을 낸다면 내 가슴이 쓰리지 않아요? 남자분들 세차 뽑고 왔는데 어떤 놈이 찍 긋고 지나간다? 내 마음이 긋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차가 나예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일시는. 내 몸, 내 마음도 동일시에서 오는 겁니다. 내 몸을 나라고 보고 마음을 나라고 보는 것도 동일시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마음 공부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본다. 또 여러분 그 관심일법 총섭재행 좀 어려운 말인데요. 달마대사 다 아시죠? 중국에서 이제 그 선종의 그 시조이신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그 관심일법 총섭재행. 그 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관심. 내 마음을 본다는 거죠. 내 마음을 보는 수행으로 모든 수행을, 모든 행동을 총섭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관심 그러면 무슨 뭐 저기 궁예에 또 관심법 이게 나오는데 그건 건 아닙니다. 그런 관심법이 아니고요. 그건 독심술 같은 건데 엉터리 독심술이고 관심은 내 마음을 보는 겁니다. 내 마음.
그 달마 대사를 뒤를 이어서 2조 그 해가 대사 그분이 이제 아직 이제 그 스님이 되기 전에 그 달마 대사를 찾아와서 나눈 얘기가 유명하죠. 그게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안심 법문이라고 하는데 그 해가가 그 당시 해가가 아니겠죠. 그 이제 일반인이었을 텐데 그 달마 스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달마 대사가 하는 말씀은 아, 그러냐. 그러면 너의 그 괴로운 마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마. 그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해가께서 자기 마음을 이제 보는 거죠. 그때 네 마음이 괴로우냐? 그럼 네 마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럼 내가 제도해 주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봐야죠. 관심, 자신반조, 내 마음을 보인단 말이에요. 찾을 수가 없죠. 그럼 불안한 마음 한번 여러분 불안할 때 찾아보세요. 찾아보다 보면 사라져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그렇게 객관화할 때 자신의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또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사라지는 것, 이런 그 체험을 하게 되죠. 아, 스님, 지금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달마 대사께서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제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안심법문이에요. 그 한마디에 물론 이제 달마 대사의 도력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아니면 해가께서 준비되어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큐에 끝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가 그 과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도 있어요. 그 어떤 그 심장내과 의사분의 사례인데요. 요즘 공황장애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죠. 뭐 연예인병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는데 그 공황장애 때문에 약이 없으면은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터널도 통과하지 못하고 지하철도 못 타는 여성분이 있으셨어요. 뭐 남편도 훌륭하고 뭐 자녀들도 뭐 별 탈 없이 잘 크는 그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는데 그런 그 공황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하루는 이제 이 딸을 데리고 이 심장내과 의사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황장애가 이제 심장이 갑자기 그 증상 때문에 벌렁벌렁하고 그러니까 이 심장에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공황장애 진단 받기 전에 혹은 받은 후에도 그 심장내과 찾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장내과 의사께서 이게 좀 불법을 공부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여성분에게 달마 대사의 안심법문 얘기를 해줘요. 그 해가와의 대화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 얘기.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그 여성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 괴로운 마음, 그 공황장애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한번 나에게 보여보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성분이 뭐에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눈물을 쏟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약 없이 공황장애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한 큐에 끝났죠? 어찌 보면 이 여성분은 뭐 상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또 이 심장내과 의사분이 또 그 도력이 높은지도 모르죠. 아마 인연이 닿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먼 옛날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다. 안심법문의 얘기가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음 한번 돌리게 되면 그 몇 년 고생하던 그런 증상으로부터도 한 번에 나을 수도 있다.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한 번 깨달아도 도노 점수가 많은데 가끔 상근기들은 도노 돈수가 되나 봐요. 한 번 딱 듣고 이제 그다음에 약 끊고 이제 쭉 증상 없이 지내는 거죠. 이제 보통은 이제 그걸 알아도 또 오면 또 이제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또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보게 되면은 그 30년 넘게 담배를 폈는데 못 끊었어요. 뭐 몇 번 시도했겠죠. 그러다 이 마음 챙김을 배운 다음에 이
흡연 욕구가 올라오는 순간 바라본 거죠. 있는 그대로 딱.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미 욕구가 올라온 다음에 보면 좀 늦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딱 보면 뚝 내려가는 거죠. 그 뚝 떨어지는 걸 체험하니까 자신감도 붙고,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만에 담배를 완전히 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챙김으로 내 마음을 본다는 게 굉장히 강력하죠. 네, 실제로 요즘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도 마음 챙김 기법이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을 본다는 것이 상당히 큰 유익함을 가져오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은 약간 조금 전문적이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초보자들한테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마음 챙김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나를 이렇게 보듯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꼭 그러지만 말고 내 안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 욕구, 생각, 감각 등을 있는 그대로 떨어져 보는 것이 되면서 바깥에서 봐야 돼요. 이것이 함께 돼야 됩니다. 이게 좀 전문적인 건 좀 배워야 되는데, 명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감각과 친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걸 잘 보다 보면 그걸 떨어져 보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바깥에서 마치 드론 하나 띄운 것처럼 내가 서 있으면 서 있는 줄 알아. 서 있으면 서 있을 때 몸에서의 그 감각도 온전히 다 알면서 또 바깥에서 볼 때 서 있구나 하는 거.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줄 알아. 뭐 이런 어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안으로도 밖으로도. 요거는 이제 대념처경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안으로도 마음 챙김, 밖으로도 마음 챙김, 또 안으로도 밖으로도 마음 챙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학자나 수행자들이 좀 설명이 다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마음 챙김과 밖으로 마음 챙김은 비유하자면 구심력과 원심력이라서 이게 잘 맞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밖에서 떨어져 보기는 잘하는데 이 구심력이 약해, 안으로 마음 챙김이 약해가지고 이게 뭔가 좀 생기가 없어. 바깥에서 날 떨어져 보는 느낌은 있는데 뭔가 생기가 없다면은 이 안으로 마음 챙김이 부족한 거니까 그것이 좀 함께 돼야 됩니다. 마음 챙김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고요히 쉬는 명상할 때부터 마음 챙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알지만 이제 MPPT 마음 수행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 마음을 쉰다, 명상, 본다, 마음 챙김, 쓴다, 긍정심리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명상과 마음 챙김을 함께 쓰게 되면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 챙김을 명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 구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 명상은 쉰다고 마음 챙김은 본다다. 그러나 명상할 때도 마음 챙김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는 마음 챙김 명상이다. 일상생활 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마음 챙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명상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제나 내가 명상할 때도 마음 챙김 할 수 있고, 심지어 또 도력이 높아지면 잘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드문 사례입니다만. 그래서 마음 챙김은 늘 할 수 있다. 근데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 하는 것이 좀 좋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상, 마음 챙김 쫙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고,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 할 때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한다. 이 마음 챙김 명상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명상과 함께 하는 마음 챙김이고요. 이때 지금 0점 나라고 나오는데요. 0점. 저울의 0점과 같은 거예요.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고 이해하면 나한테 늘 있던 거구나. 근데 우리가 몰라. 여러분이 편안할 때 명상하지 않더라도, 명상이 뭡니까? 쉰다가 명상이에요. 여러분이 문득 무심히 어떤 돌멩이 하나 보든지 하늘을 보든지 뺨에 바람을 느낄 때 그 명상 상태예요. 잡생각 없이 완전히 깨어있고 감각으로 내 의식 공간을 채울 때. 근데 그때 나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죠? 네. 그때 나 존재하죠? 네. 깨어있죠? 네. 그때 나가 난 줄 압니까? 근데 그때 분명히 마음 챙김하면 그게 난 줄 알아요. 보통은 그런 상태에 있어도 그런 상태에 있다가 나오면 몰라. 늘 내가 무슨 돈에, 공부에, 권력에, 어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늘 이러이러한 것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그 고요할 때, 그 고요할 때도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할 때, 그 명상을 할 때 이를 닦든 호흡 명상하든 이닦기 명상하든 물론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그 잠시라도 이닦으며 그 고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잡념 없이. 그때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나가 영점 나예요. 우리 마음 사이론에서 볼 때 여러 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나입니다. 그 나는 누굽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내가 10살 때도 20살 때도 그 나 변함이 없어요. 내가 80살이 돼도 그 나 변함 없습니다. 그 고요한 나, 말 없는 나, 말 없이 고요할 때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 사람, 그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아무 관계 없어요. 인종도 관계 없어요. 학력도 관계 없어요. 나이도 관계 없어요. 성도 관계 없어요. 뭐 돈도, 뭐 지식, 권력 아무 관계 없죠. 그냥 오로지 깨어 있고 고요할 뿐이죠. 그때 나를 자각하는 게 필요해요. 명상에서 우리 감각했다면, 마음 챙김에서 중요한 용어가 있다면 자각입니다. 자각. 아, 지금 이 순간 내가 고요한 나구나. 근데 잊어. 늘 내가 뭐 동동동동 해.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늘 그런 나로만 살지 이 고요한 나가 나인 줄 몰라요. 네, 그 나가 있구나. 근데 그 나는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줄을 몰라. 늘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개념의 나야. 내가 몇 살이고, 내가 돈이 얼마 있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뭘 전공을 했고, 내가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엄마고, 뭐 이런 개념으로서의 나. 그걸 모두 내려놨을 때 그 나. 근데 그 나는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어서 노바디 나라고도 해요. 그게 있는 줄을 몰라. 그냥 노바디야. 알고 보면 노바디. 근데 노바디인데 분명히 있잖아요. 저울에 0점이지만 0점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0점. 근데 이때의 나는 여러분과 내가 다를 수가 없죠. 설거지할 때 고요한 나, 0점 나. 이 닦을 때 0점 나. 호흡 명상할 때 0점 나. 걸을 때 0점 나. 걷는 0점 나. 여러분하고 내가 안 달라요. 그래서 에브리바디 나라고도 해요. 노숙자나 대통령이나 누구나 그 0점 나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0점 나는 노바디 나오고 에브리바디 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잘 몰라. 잊어버린 나예요. 자꾸 찾아야 돼요. 훈련 통해서 나의 기본 나로 삼아야 돼요. 물론 여기에만 머물러도 안 되지만 이 기본 나를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0점 나 상태일 때는 자족감이라고 할까요? 더 구할 바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내가 어디에 합격해야 되는데, 어디를 꼭 들어가야 되는데, 뭘 어디에 집을 얻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그 순간에는 물론 내가 특별히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는 한 내가 고요히 있을 때 자족 상태입니다. 만족의 상태죠. 그때는. 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파도. 이건 뭡니까? 바다. 둘 다 바다 아니에요? 네. 둘 다 바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이거 잔잔한 바다. 0점 나. 근데 우리는 파도만을 난 줄 알아. 이렇게 파도 칠 때는 요런 나야 지금. 어떤 때는 옹졸한 나야. 어떤 때는 관대한 나이잖아. 똑같은 나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냉정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과 인터랙션 하는 거에 따라서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다 다르게 봐요. 여러분 속에 여러 나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꼭 여러 가지 파도만을 나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이 닦으면서 0점 나 확인하시고 자꾸 동일시 훈련이에요. 동일시 훈련.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알고 있던 나하고는 좀 탈동일시하고 물론 100% 탈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탈동일시 좀 되면서 내가 모르던 나, 내 0점 나와 자꾸 동일시하는 거예요. 딴 방법 없습니다. 이 닦으며 마음 챙김 명상. 이 닦기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 설거지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 호흡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 0점 나.
영점 나. 말없이 고요한 영점 나. 그 나를 기본 나로 삼으세요. 자존감이 높다 낮다 이것도 한 큐에 해결됩니다. 야, 기본적으로 바다인데 저 사람 파도 너무 커. 내 파도 이렇게 쪼잔해. 바다입니다. 여러분이 큰 바다예요. 자존감 문제 걸리지 마십시오. 그 영화 대사였나요? 살아있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느낍니까? 그 느낌 못 느낄 때 많아요. 그냥 뭘 할 뿐이지. 어떤 욕구 생각에 살 뿐이지 내가 지금 살아있음의 느낌. 그 마음 챙김 명상을 할 때 내가 명상으로 고요할 때 돌아보면 살아있음의 느낌. 뭐라고 말할 수 없어 이거는. 이건 진짜 말할 수가 없어. 그 존재함의 느낌. 근데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게 느껴져요. 또 우리가 명상할 때 그 감각과 친해질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마음 챙김이 되기도 해요. 안 배워도. 명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신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명상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음 챙김 명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미리 배우면 더 좋죠. 그래서 깨어있음, 행위 명상할 때, 몸 명상할 때, 호흡 명상할 때, 또 욕구 생각 쓸 필요 없을 때 마음 챙김 하자. 그러면서 내 잃어버린 영점 나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점 나를 찾는 겁니다. 나의 잃어버린 중요한 소중한 나를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익숙한 나와는 좀 낯설어지고 내가 그동안 알던 나, 누구의 며느리고 누구의 남편이고 아내고 뭐 누구의 엄마고 뭐 어떤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누구고 물론 그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와는 조금 낯설어지고 이 영점 나, 난주도 몰랐던 영점 나, 노바디라 불릴 정도로 있는 점지도 몰랐던 나와 자꾸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나머지 나들도 버리면 안 돼요. 그 나는 에고라고도 부르는데 그 에고를 에그 쥐듯이 달걀, 이름 발음도 비슷하죠? 에고를 에그 쥐듯이 달걀 꽉 잡으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것도 살살 잡으면 떨어뜨려서 깨져요. 그 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많은 나들 중에 여러 나들이 있는데 그 나들을 잘 보고 잘 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또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네. 일상의 마음 챙김은 그러니까 명상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볼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봅니다.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나? 또 말이 빠른가? 이런 것도 좀 돌아볼 때 있죠.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러셨나 봐요. 그 금강경에 보면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쓰는 그 구마라스 번역의 금강경에는 빠졌는데요. 산스크리트 버전에 보게 되면은 그 설법하시기 전에 얼굴 앞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지만 그 구마라스 번역 때부터 이 동북아시아에서 쓰는 금강경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실 때도 설법을 시작하실 때 얼굴 앞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시고 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 강의를 하면서도 늘 자신을 볼 수 있는 마음 챙김을 하신다는 얘기죠.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일상의 마음 챙김에서는 그 자기 객관화가 중요해요. 객관화. 그래서 약간의 중계 방송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내가 불안해지면 불안, 딱 이렇게 불안 이렇게 레이블링, 명칭을 부여한다. 뭐 중계 방송하듯이. 아니면 여러분 이제 이닫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그 명상할 때는 이닫기와 하나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 감각을 느끼면서 내 의식 공간을 감각으로 채우는 거니까요. 내 마음 챙김이 함께하는 마음 챙김 명상을 하게 되면 내 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이 자꾸 탈동일시 돼야 돼요. 내 몸이 이를 닦네. 그게 신통해요. 몰랐는데 이게 여러분이 뭐 계산해서 처음에는 윗니 3번 닦고 그 다음엔 아랫니 3번이지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자동으로 돌아가요.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남는 주의 갖고 잉여 주의 갖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뭐 좋은 생각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근심 걱정, 뭐 후회 원망하는
잡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돌려서 내 감각으로 또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몸이 보여요. 신통해. 이놈이 닦는 거 보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뱉고. 자꾸 이제 몸이 탈동시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몸이 좀 잡힌다고 할까요? 몸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도 보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따로 시간 안 내도 돼요. 이 닦을 때, 설거지할 때, 걸을 때, 청소할 때, 뭐 화장할 때 등등 모든 상황에서 내가 몸이 걷고 있구나. 몸이 이를 닦고 있구나. 몸이 설거지를 하고 있구나. 물론 안으로 마음 챙김도 잘 돼야 됩니다. 이 감각 다 온전히 느끼면서 마치 밖에서 보듯이 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출발입니다. 몸. 근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강한데요. 이 몸 때문에 이 몸을 그래서 뭐 코를 높인다, 눈을 쌍꺼풀을 한다, 뭐 온갖 몸에 대한 산업이 우리 몸에 대한 그 집착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뜨리려고 해도 안 쉬워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챙김은 있는 그대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요즘 이대 상담이나 심리치료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 전에 뭐 요즘도 씁니다만 이제 인지치료 그러면 생각이 문제야. 네가 불안해. 네가 좀 부적절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그런 그 불안이 오는 거야. 그래서 우울이 오는 거야. 생각을 바꿔요. 우리 픽스한다 그러죠. 픽스. 자꾸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 챙김은 단지 있는 그대로 봐. 앞에서 그 달마대사 안심법문처럼 자신을 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 안 고쳐. 뭐 생각을 뭐 어떻게 고치지도 않아. 근데 왜 치료에 도움이 되지? 난 doing인데. 무위. 난 doing인데 왜 도움이 되냐고요. 왜 도움이 되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 되먹이는 거예요. 걔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분노의 습관, 불안의 습관, 우울의 습관에 계속 먹이를 주고 있어요. 네, 멈춥니다. 따라가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쫓아가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제3의 길입니다. 마음 챙김은. 다만 바라봐요. 무위, 난두잉, 무위. 어찌 보면 무위지위죠. 난두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학습이 소거되기 시작해요. 증상, 문제는 잘못된 학습이에요. 원리는 똑같아요. 잘못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학습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바라볼 때 탈조건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dissociation, association이 dissociation. 연합된 게 풀어집니다. 조건화된 것이 풀어집니다. 마법에 걸린 것이 풀어집니다. 단지 바라보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함으로써 무의지위를 통해서 오히려 변화가 되는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동일시의 변화죠. 늘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뭐 화나는 나, 불안한 나, 우울한 나. 요즘 말을 탄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타고 있는 거예요. 말에서 내려라. 말에서 내려서 혹은 많이 드는 비유로는 구름 속에만 있지 말고 나와라. 네가 허공이다. 동일시예요. 동일시. 그래서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동일시 게임입니다. 내가 나를 뭐라고 동일시하느냐. 그리고 앞에서 0.나 훈련. 0.나를 자꾸 나인 줄을 알아야 돼.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0.나에 대한 동일시가 커지는 거죠. 네. 이 정서 마음 챙김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지금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딱.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 3에서부터 3 딱 해보는 거예요. 좀 기분 없습니까? 활기찹니까? 마이너스 3에서 3. 또 재밌는 거는 이걸 하시다 보면은 활기참, 명랑, 편안, 여유, 사랑, 친절, 감사를 떠올리면서 이게 뒤에 다음 주에 다루는 그 긍정심리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하면서 또 감사 수행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 마음 챙김이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심리 연결할 수도 있고
나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죠. 마음 챙김 개념이 요즘 혼란이 많아요. 쓰는 분들마다 달라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베어 어텐션과 순수한 주의와 베어 메타 어텐션, 순수한 상위주의를 혼동해서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티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뭐 노티싱 등 여러 말이 있다가 이제 마인드풀리스로 정착이 돼요. 사티라는 고유한 의미 외에 영어가 갖고 있는 마인드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좀 정신 차린다고 할까요? 좀 좋은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의 의미가 또 많이 좀 들어와 있고요. 마인드풀이라는 개념이 떨어져 본다는 것보다도 또 하버드 대학의 앨런 랭거가 또 독자적으로 마인드풀리스 개념을 이제 발전시켰는데 그건 수행의 마인드풀리스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또 이 마인드풀리스랑 용어가 똑같으니까 막 혼동하기도 하고 가장 큰 거는 마인드풀리스를 널리 펼치는데 큰 기여를 하신 카바진 박사의 정의를 보게 되면 거기에 베어 텐션과 베어 메타 텐션이 구분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베어 텐션 하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라 그러면은 이 현재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보는 거 이것이 따로 구분이 되질 않아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밖에 뭐 그 사티의 개념 같은 거에 이제 기억의 의미가 있다는 거. 이것은 일종의 그 작업 기억, 요즘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작업 기억의 그 내용을 유지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서 있으면 서 있음을 계속 알아차린 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내가 또 앉았을 때는 앉아 있는 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 챙김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특히 이제 명상할 때 마음 챙김하면서 영점 나와 동일시하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나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있는 그대로 보는 그 힘입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평소에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글로 딸려 들어갈 텐데 딸려 들어가지 않고 마치 자석 두 개가 붙는 것처럼 아주 강한 힘입니다. 그 힘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행을 통해서 이 반복해서 떨어져 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